네, 오늘 지금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열리고 있는데 뭐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가 아니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나왔는데 노경필 행정처장 호통을 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호통을 쳐봐야 뭐 씨알도 안 먹히는 것이고, 대법원장이 대한민국 의전 서열 3입니다. 예. 1. 대통령, 2. 국회의장, 3순위가 조희대 대법원장. 우리 헌법에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이 돼 있고, 대한민국 서열 3위의 의전을 받으시는 분, 그리고 13명의 대법관은 장관보다도 높은 예우를 받습니다. 장관보다도. 대법관은 장관보다도 월급을 많이 받죠. 월급 한 연봉 한 1억 6, 7천 받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보좌진, 막 무슨 재판 연구관 해가지고 엄청 대우를 받는데,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세금으로 대우를 해줄 때는 그 밥값을 하라고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거의 모든 신문에서 일면에 이 문제를 다뤘는데, 청와대와 협의 없이 대법관을 제청했다라는 건데, 저도 이 시스템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 사건 벌어지고 알았습니다. 2명의 지금 후임이 필요한데, 한 명은 이제 곧 나가요. 이용구 대법관이란 분이 이제 곧 9월 초에 퇴임하는데, 퇴임하기 전에 사실은 미리 골라가지고 공백이 없게 해놔야 되는데, 지금 2명이 공백이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13명 중에 2명이 없으면 대법관이 11명이잖아요. 11명이 되면은 소부를 3개를 운영하는데, 한 4개 정도를 운영하는데, 4개 운영을 못해, 하나를 못해요. 4개 운영하는데 하나 운영 못하면 사건이 4분의 1이 처리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법원이 마비가 돼. 안 그래도 사건 많다고 뭐 난리 치잖아요, 이 대법관들이.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힘들어서 사건 많다고 힘들다고 하면서 정작 그 후임에 대해서 임명을 조희대가 안 해왔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청와대와 사전 의견 조율이 없이, 이거는 이제 법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법적인 개념은 아니고 사전 의견 조율 없이 했는데, 이 사전 의견 조율을 하는 것은 관례적인 겁니다. 여태까지 윤석열 때도 이렇게 하고 박근혜 때도 이렇게 하고 이명박 때도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래놓고 처음으로 서면으로 협의를 안 하고 종이를 다 하나 띡 보내가지고 나 이 사람 할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태학 후임은 이미 6개월간 지금 지연이 돼 있는 상태고, 문제는 지금 청와대에서는 김민기 후보 부장판사 이 후보를 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협의를 해야 되거나 하잖아요. 근데 김민기를 하기 싫은 거예요, 조희대가. 조희대가 김민기를 이 후보 김민기 판사를 자기 스타일이 뭐 아닌가 보지. 아니면 뭐 김민기 이 판사의 부인이 헌재 재판관이래요. 그래서 부부가 나란히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이 되면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뭐 이런 건지, 그런 기사가 있던데, 제가 볼 땐 그게 아니고 그냥 김민기가 싫은 거예요. 조희대는 자기 스타일이 아닌 거지. 보니까 김민기 부장판사가 진보 성향인가 보죠. 그러니까 싫은 거야. 협의를 안 하고 자기 맘대로 이 사람을 빼버린 겁니다. 빼버리고 엉뚱한 사람을 뭐 한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인데, 이분은 보니까 대구 지역 향판이에요. 대구에서만 30년 넘게, 이분은 대구에서만 30년 넘게 그냥 대구에서만 계속 판사를 했던 분이고, 대구 지방법원장까지 한 분, 대구 사람, A부터 Z까지. 근데 이 사람을 지금 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럼 조희대가 원래 이런 스타일인가 보면, 윤석열 때는 협의를 잘했습니다. 보니까 윤석열 때는 윤석열과 협의를 다 했어. 근데 이재명 지금 정권 들어와서는 패싱을 했다. 윤석열 정부 때는 사전 조율도 하고 대면 제청도 하고 실제로 6명을 제청하고 5명을 임명했는데, 이 마용주 이분은 윤석열이가 파면돼가지고 탄핵으로 그 직무정지가 돼 있어갖고 한덕수가 임명했다 뿐이지, 사실상 윤석열 때는 이 6명을 전부 다 사전 조율을 하고 대면 제청 해가지고 종이로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대통령에게 구두로 제청을 했다는 건데, 종이를 무슨 팩스 제청을 지금 했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윤석열 때는 이렇게 다 해놓고 이재명 때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 사전 협의도 없었고 서면으로 지금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용구 대법관, 다음 달에 퇴임한 이용구 대법관만 둘 중에 한 명만 사전 협의를 했다. 이것도 웃기는 거죠. 둘 중에 한 명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조의대는요,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대선 후보에서 떨어뜨리려고 자기가 했잖아요. 예. 그렇게 했다 실패했어. 대통령이 됐어. 근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이거는. 관례라는 것은 존중돼 오는 문화잖아요. 계속 존중되었던 문화. 심지어는 윤석열 때는 전부 다 사전 조율하고, 심지어는 윤석열 찾아가서 대면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다 했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찾아가기는커녕 서면으로 팩스 제청을 하고, 그것도 선별적으로 했다. 그리고 그 추천했던 분을 보니까 대구에서만 판사를 했던 향판. 뻔하지 않나요? 굉장히 심각하다, 이 문제가. 대법관 13명이고 대법원장 1명, 총 1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법사위에서도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법사위에서 난리가 났는데, 이게 참 내란이 끝나지 않았고요. 법사위 그 보기 전에 우리 당대표, 신임 당대표가 오늘 참 말 세게 잘하더라고요. 김민석 당대표가 조의대에 대해서 아주 세게 말을 했는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의 최고회의가 새롭게 출범하는 첫날 사법부에 대해서 발언하게 된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저는 어제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제가 사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보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에 나가고 싶어서 사고를 치고 탄핵해달라고 구걸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희들이 한덕수 전 총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덕수 전 총리는 스스로 그만뒀습니다. 가장 추악한 말로였습니다. 왜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덕수 씨 같은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창피한 길을 자청합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고 있는 행태는 자신이 지금까지 한 모든 법률적, 정무적 또는 국민적 잘못을 덮기 위해 또 하나의 법률적 잘못을 범하고 나서 사고 치고 유리창 깬 다음에 퇴학시켜달라고 지금 공부 안 하겠다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입니다. 네. 불량 학생의 태도다. 이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주 진짜 세게 얘기했습니다. 퇴학, 사고 치고 퇴학시켜달라고 하는 불량 학생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이렇게 세게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조의대를 상대로 그럼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조의대가 지금 위법을 저지른 건가? 어떻게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나? 탄핵 말고는 어떻게 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봤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나? 딱 보면 대법관이 임명하면 대통령은 혹시 거부할 수 있나? 임명을? 그러니까 대법관이면 조의대가 지금 제청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 임명 안 해 라고 거부할 수 있나?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과 어떤 관계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조의대가 지금 제청을 하고 나서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해서 동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가 있는데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의문이잖아요. 근데 헌법에 이게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국회에서 동의한 것을 만약에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게 되면 이게 위헌이냐 마냐에 논란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건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까지 장치를 그렇다면 왜 이런 식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대법원장이 전부 다 그럼 골라야 돼? 대법관 13명을? 대법원장 마음이야?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대법관 후보를 그럼 누가 추천하냐면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어요. 추천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위원회가 총 10명인데 6명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율사들이잖아요. 율사들. 예, 다 법조인들. 그리고 6명을 하고 그러니까 직책상 여기는 당연직이죠. 당연직. 근데 여기는 위촉 하는데 누가 하냐? 대법원장이 합니다. 10명 중에 4명을 대법원장이 자기가 위촉할 수 있는 거예요. 대법관이 아닌 그냥 법관. 이 사람도 지금 율사잖아요. 그럼 총 여기 6명, 1명, 10명 중에 7명이 법조인이에요. 그 변호사가 아닌 외부 인사 3명. 그 3명 중에 1명은 여성으로 해야 된다. 규정이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서 결국에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10명 중에 3명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 그것도 여기는 보면 다 고위법관이잖아요. 여기는 그냥 법관이고. 이렇게 지금 돼 있다, 구조가. 이 상황에서 제대로 된 사람이 추천이 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면 지금 규정은 3배수 이상 추천하게 돼 있는데 통상 4명 추천합니다. 4명. 4명 추천을 하고 그중에 조의대가 이 4명 중에 1명을 제청합니다. 제청. 고른다는 거죠. 4명 중에 1명. 그러니까 조의대가 사실상 픽하는 거다. 근데 문제는 여태까지는 조의대가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제청하기 전에 대통령과 협의를 거쳤는데 이번에 조의대가 그걸 안 했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13명을 다 앉혀놓고 그럼 완전히 사법 대통령이잖아요. 대법원장이. 이 관례를 깨고 본인의 독주를 한 것이다라고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이렇게 왔는데 지금 현실이 이런데 그렇다면 뭘 고쳐야 되지? 애초에 그러면 후보군을 줄일 때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들죠? 야, 이런 애들이 모여가지고 고르는 애가 뻔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바꿔야 돼요. 이거는 오늘 제가 진짜 든 생각인데 지금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제청을 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거는 대법원의 제청권은 헌법상의 권리라서 개헌을 하지 않으면 못 바꿉니다. 못 바꾸는데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법원 조직법만 바꿔도 돼요. 그러니까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구성하고 이런 거는 법원 조직법이라고 법을 바꾸는 것은 국회에서 하잖아요. 외부의 참여를 확대해야 됩니다. 지금 10명 중에 7명 다 법관 아닌 변호사잖아요. 아니야. 시민단체건 뭐고 우리 국민들이 들어가야 돼. 적어도 5명은. 예, 10명 중에 5명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대법원장 대신 위촉을 할 수 있는 게 제청자를 국회 인권기구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장이 10명 중에 4명을 그러니까 후보위원 중에 10명의 추천위원 중에 4명을 대법원장이 하잖아요. 대법원장이 왜 4명이나 임명해? 예, 대법원장 한두 명만 해. 그리고 외부에 그 추천권을 분산해야 된다. 국회에서도 하고, 인권기구에서도 하고, 시민사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외부 참여를 확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대법원장이, 추천위원 4명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못하게. 그래야 이게 다양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관 당연직이 너무 많다. 무슨 선임 대법관, 그냥 법관, 법원행정처장, 사법행정 라인을 전부 다 축소해서 없애야 됩니다. 이거는 국회에서 개정을 통해서 바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늘리잖아요. 26명으로 대법관을 늘립니다. 그렇게 의결이 돼 있어요. 지금 26명으로. 지금은 14명이잖아요. 대법원장까지. 50%를 늘려서 12명을 더 뽑아야 돼요. 앞으로 계속. 뽑아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대법관도 바꿔야 돼요. 계속 이 문제가 이 이재명 정권에서 조의대가 내년까지 임기이기 때문에 반복될 겁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싹 뒤집어야 되고 이건 법원조직법 당장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불러다 그냥 조지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불러다 조지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이 개정 작업에 착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제가 아까 보니까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노경필도 윤석열이 임명했거든요. 윤석열이 임명했는데
노경필을 불러다가 예. 오늘 제가 주제를 한 2개만 해도 시간이 벌써 2시가 다 됐네요. 예. 노경필을 불러다가 뭐 하는데 조희대가 나와야겠죠. 조희대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대한 것이 가장 큰 현안인데 현안 보고에 왜 그게 빠져요? 대법원에서는 현안으로 안 보나요? 어떻게 됐든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 정치를 너무 잘해요. 정치꾼이야. 그리고 국민의 인내심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조희대 나오라고 가결시킨 거 잠깐 봤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조희대가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희대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인데 뭐 여러 가지 또 나와서 뭐 말을 하는 것이 일단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뭐 나는 그냥 내가 있는 제도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이기 때문에 조희대를 지금 그냥 마냥 비판하고 조지는 게 답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 짓을 못하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빨리 국회는 법원 조직법을 싹 뜯어 고쳐서 대법원장이 추천위원들을 좌지우지 못하게 사실상 법원 행정처장이고 뭐고 다 조희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10명 중에 거의 한 8명, 9명이 다 조희대 라인이에요. 그럼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빨리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법부의 최고의 수장 조희대는 저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좀 무섭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대법관을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는 문제이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3월에 노태학 대법관 퇴임했거든요. 근데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미 1월에 후보를 추천해둔 상태였는데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 4명 한번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하고요,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이렇게 4명의 후보를 이미 추천을 했습니다. 1월에. 예. 1월에 해놨어요. 지금 8월이다, 이 참고로. 그리고 이제 9월에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도 후보 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이미 다 추천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자, 4명은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이고요. 그리고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 남부지법 부장판사, 그리고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이렇게 4명입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이제 탄핵을 좀 해야 되나 하는 목소리가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조희대가 2명을 대통령에게 제청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임명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네. 그래서 관례적으로 청와대하고 사전에 이렇게 교감하고 협조를 합니다. 약간의 조율. 네. 왜냐하면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놈의 조희대는 협조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지 멋대로 이번에 제청을 했습니다. 조희대가 2명을 제청을 했거든요. 예. 노태학 후임 대법관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을 했고, 이흥구 후임 대법관으로는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청을 했는데, 김성수 판사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태학 후임 대법관인 손봉기 부장판사는 청와대와 협의 없이 서면으로 그것도 지금 제청을 했는데, 이거 진짜 건방지네. 통상 최종 제청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가지고요, 대면으로 진행을 해왔던 게 그동안 관례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서면으로 사실상 통보를 한 거죠. 예. 자, 이제는 이제 전문 분야니까 요걸 좀 맥락을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그 질이 나쁜 정치적 꼼술수를 썼다고 봐요,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지금 1월 달에 추천된 대법관 후보를 여태 임명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의도가 드러난 거죠. 그렇지. 이번에 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이 따로 있었던 그렇죠. 거야. 사실은 그간에 이제 흘러나온 얘기들이 저 손봉기 부장을 시키고 싶어가지고 청와대에서는 그 김민기 판사를 원했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여성 판사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필요하지 않냐. 여성이 몇 명 없으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특정인으로 누구를 한다라는 거는 저는 박순영, 김민기 둘 다 괜찮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네. 청와대가 어쨌는지는 지금 그거를 청와대에 들을 수는 제가 없으니까 네. 그거는 모르겠고 보도는 있더라고요. 예, 보도는 좀- 그런 식으로 예. 났었죠. 근데 그거를 지금 예전에 저희가 일할 때 보면은 저 협의과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랄까 저기 손봉기 판사 같은 경우에는 없었다고 지금 보도를 하는데 이렇게 쉽게 말하면 없는 건데 사실은 없었던 게 아니라 그간에 이제 오가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협의 과정이 있었는데 협의가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조이대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청와대 조이대는- 목소리가. 그렇죠. 조이대는 특정인을 계속 시키고 싶었고 네. 청와대는 그 사람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라는 거는 헌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임명권자에게 대법원장의 의사를 전하는 거죠. 나는 이 사람을 대법관으로 하고 싶다. 근데 제청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임명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나 제청할 테니까 임명하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이건 아니거든. 그건 원래 아니겠죠. 취지가 당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협의라는 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협의 과정에서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간을 끌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세칭 조금 저기하게 말하면은 끼워 팔기를 하는 건데 한 사람 더 할 테니까 두 사람 가지고 어떻게 하나 보자. 이게 참 안 좋은 건데 이게 또 검찰이 쓰는 수법이거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싶을 때 저 같은 사람을 예를 들어서 구속을 시키고 싶고 그런데 뭔가 좀 찜찜해. 판사가 기각할 것 같아. 기각할 것 같아. 그러면은 민동기 같은 사람을 좀 선량한 사람을 끼워서 같이 청구를 하는 거야. 둘 다 기각 못하게. 그런 식의 수법을 여기다가 쓴 거랑 비슷한 상황이고요. 더 악성이라고 보는 거는 지금 손봉기 판사는 어찌 보면 앉아서 봉변당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저기는 이제 대구 지역의 향판이고 저기 김성수 판사는 광주가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지역 안배를 하는 것처럼 모양을 만들어 놓고 한쪽은 협의하고 한쪽은 안 하고 하는 해가지고 그러면은 본인이 생각할 때도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대법관은 그러면 이제 어떤 절차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그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고 그럼-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네, 보내고 그럼 국회가 청문회를 진행하고 청문회를 진행하고 청문회 결과를 놓고 어. 이제 이 동의할 건지를 본회의에 회부해가지고 표결을 하고 그래서 동의 절차가 통과되면 대통령 임명을 하시는 부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국회 예, 예. 국회에서 부결로 가야겠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부결하면은 이거는 웃을 일은 아닌 거. 예, 우리 헌법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단계예요. 대법원장의 제청. 제청은 적임자를 추천하는 과정이고요. 본인이 적임자를 추천한 사람들을 이제 그 임명하기 이전에 국회 동의 과정을 이게 87년 헌법에 들어간 겁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대법관 임명에 대한 어떤 국회 통제 시스템이거든요. 이번에 그 추천된 사람에 대한 국회 검증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네. 아주 잔수를 써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렇죠. 반란. 전 조희대의 반란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건 헌법상 제청권이거든요. 이걸 대통령이 거부하라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조희대가. 근데 실제로 거부하기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한덕수 권한대행 시절에 헌법재판관을 국회에서 처리를 했는데 한덕수가 안 해가지고 그걸 헌재가 임명을 안 판결을 해가지고. 내렸거든요. 이거는 한덕수의 잘못이야라고. 그러니까 이건 부비 트랩 같은 걸 깔고 있는 거예요. 조희대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임명을 하지 않으면 너 지난번 헌법재판소에 판결이 있는데 말이 안 돼라고 깔고 있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최강욱 선배께서 말씀하셨듯이 광주와 이 대구라는 그리고 향판과 서울 이런 여러 가지 구도를 깔고 있어요. 이 양반이. 잔머리를 너무 많이 쓴 거야. 아니 그러면 조희대가 이거 완전 정치질을 했다고 한 보이는데 것으로. 완전히 한 거예요. 그 의도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조희대 탄핵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양반이 뿔이 났을 수도 있고 아주 단순하게 보면 본질적으로 보면 대법원의 대법원장으로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아주 대단히 마음에 안 들고 뭔가를 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저는 무섭다고 핵심이에요. 해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조희대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후보로 날리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는 것 같아요. 난 그래서 이게 무서워요. 대통령인데. 윤건영 의원님께서 헌재 재판과 관련돼 가지고 제청을 했는데 임명을 안 하면 그 부분도 잘 지적을 해주셨지만 실제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당시에 이제 그 마은혁 이제 정계선 조한창 네.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추후에 이 한덕수 탄핵 결정에서 이거는 굉장히 위헌 위법한 행위다라는 거를 지적을 했거든요. 네. 지금 8월에 이르러서야 지금 노태학 대법관 후임을 그러니까 제청을 했잖아요. 네. 제청을 했지만 기존에 7개월 동안 제청하지 않은 그 위헌 위법성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전히 대법원장으로서 굉장히 위헌적 행위를 한 것으로 남아 있는 것. 네. 이것도 지적하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네네. 아니 그 임명을 한다는 말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러는데 중간에 국회 동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대통령에다 제청을 했는데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안 보낼 수가 있잖아요. 네. 대통령이. 대통령이.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한덕수나 최상목이가 했던 거는 거기에 비유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국회로 오면 국회가 청문회를 거친 다음에 동의하느냐 마느냐 전적으로 국회의 권한이고 그다음에 국회가 동의를 해서 보냈는데 대통령이 거기서 또 임명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지. 원래는 안 그러는데 윤석열이 때 만들어진 그런 거 얘기하면 처음 봤죠, 그때. 그두 가지 그게 있는 건데 이 대법관 헌법재판관과 달리 이 국회 동의 절차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고 네. 조희대 씨의 입장을 가장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주면 이분이 법원 내에서 이제 가장 고집이 센 판사다. 예전부터. 누가요? 조희대가. 네, 아. 그런 평가를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윤건영 의원 말씀처럼 지금 정치권의 상황이나 이런 돌아가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리고 나는 사법권 독립을 계속 수호하는 원칙적인 판사야. 자기 생각할 때. 그러니까 네네. 가장 좋은 쪽으로 해석하자면. 네네. 그러니까 나는 헌법상의 제청권을 그냥 행사할 테니까 그러면 부동의를 시키든지 거부해보세요. 말하자면 입법부하고 행정부에다가 공을 던진 거예요. 정치적 파장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 누가 이기나 해봅시다.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고. 아니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흔들어서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느냐가 그게 저는 있는 문제라는 거죠. 이게 거거든요. 지금 그 법원조직법이나 이 사법개혁 법안들이 통과가 돼가지고 대법관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 조희대 씨가 내년 7월까지가 정년이기 때문에 아. 그 안에 또 대법관 제청 이게 계속 필요한데 있구나. 본인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내 맘대로 하겠다라는 일종의 기싸움. 기싸움. 그럴 수는 있겠네. 그럼 이제 국회 입장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건 뭐 감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도 그리고 정치적인 노림수가 딱 뻔히 보이잖아요. 국회에서 철저히 검증하면 됩니다. 뭐 길게 이야기할 것도 그렇죠. 없고 그리고 대통령한테 부담 줄 필요도 없고요. 네. 국회가 따박따박 제의를 하면서 검증을 잘하면 뭐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